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싱글 도징 샷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글 도징 샷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싱글 도징 샷은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일정 양만큼의 원두가 필요하잖아요. 딱 그 양만큼만 계량을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싱글 도징 샷을 추출하려고 하면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정확한 양의 원두를 잔량 없이 모두 다 분쇄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싱글 도징 샷에 특화되어 있는 게 이런 리테일 그라인더인데요. 이런 리테일 그라인더는 핸드 드립은 물론이고 얇은 에스프레소 입자까지 분쇄를 할 수가 있는데 잔량이 매우 적은 게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싱글 도징 샷 추출할 때 그냥 리테일 그라인더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리테일 그라인더의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저렴한 게 한 200만원 중반, 보통은 300만원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홈카페 유저분들 중에서 이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해가지고 싱글 도징 샷을 추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실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요, 챔버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싱글 도징 샷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안되면 되게 하라 해가지고 이러한 브루 호퍼를 사용해가지고 이 잔량까지 모두 빼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추출해볼 커피는요,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해가지고 정석적으로 호퍼의 원두를 충분히 담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ck in a hurricane, 'cause everything around you just keeps on turning. I can see you searching for an escape. The fire in your heart,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Keeps on, it just keeps on burning. 그리고 추출 시간 29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쇄도 값은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뭐 당연하지만은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일단은 바디감도 되게 깊게 잘 올라오고요. 이 온두라스가 가지고 있는 고소한 단맛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느껴지고, 후미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요. 단맛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추출해볼 커피는요,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해가지고 이 호퍼의 원두와 챔버를 모두 비운 상태에서 싱글 도징 샷을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두를 직접 계량해가지고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원두 18g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도 정확하게 18g 계량할 거고요. 자, 지금 원두를 한번 계량해 보니까 16.8g이 나왔습니다. 챔버에 원두가 갇혀 있다라는 거겠죠. 브루 호퍼를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빼겠습니다. 20g이 갑자기 나왔는데 좀 늘었네요. 과감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변수가 많다는 거겠죠. 일단은 18.0g 다시 도징해가지고 추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상당한 물총을 쏘았습니다. 추출 시간은요 11초 나왔습니다.
굳이 마셔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18g 도징했는데 20g이 나왔잖아요. 혹시 산패된 커피가 나와서 추출이 빨라진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요, 에스프레소를 분쇄하기에는요 육안으로 봐도 턱없이 굵습니다. 추출 시간은 역시 11초 걸렸습니다. 안무.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해 보니까요, 추출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우리 이걸 보고 흔히 팝코닝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두들이 일정하게 눌러지지 않고 이렇게 통통통 서로 막 튀면서 분쇄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분쇄 입도가 굵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에 커피를 분쇄하니까 팝코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원두를 분쇄하니까 커피가 더 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굵게 분쇄된 거를 얇게 만들면 되잖아요. 얇게 만들면은 결국 절대적인 분쇄도 값이 얇아지니까 팝코닝 현상이 일어나도 더 얇게 갈아서 정상적인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일반 홈카페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이겠죠. 일단 분쇄도가 너무 굵은 것 같아가지고 한참 더 얇게 세팅했습니다. 추출 시간은 27초가 걸렸습니다. 쭈르릉. 이렇게 강제로 분쇄도를 쪼아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 흐름을 다시 맞춰서 커피를 내려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엄청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처음 커피를 마신 분들은요 꽤나 맛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내린 커피랑 이 커피를 비교해 보잖아요. 조금 어설픈 느낌이 납니다. 아까 전에 커피를 먹었을 때는요 정말 약간 브라질 너트 같은 느낌의 고소한 느낌이 선명하게 났는데요, 이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면요, 제가 컵노트에 브라질 너트를 적어놔도 크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커피는 되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커피는 살짝 까실까실 약간 거친 느낌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디감의 톤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커피 다시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두가 좋아가지고 그런지 두 번째 커피도 꽤 먹을만 하기는 했지만은 첫 번째 커피랑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추출해 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국 이러한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해 가지고 커피를 추출한 게 맛있냐, 아니면은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 어설프지만은 이렇게라도 추출한 커피가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테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추출한 커피까지 한번 마셔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해가지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던 커피가 오늘 가장 맛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로 싱글 도징한 커피랑
가정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로 싱글 도징한 커피를 비교해보면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커피를 마시면요, 특히 바디감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심한데요, 가정용 그라인더의 커피 바디감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 이거는 가정용 그라인더의 커피 바디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업용 그라인더는 플랫버고 가정용 그라인더는 코닉 커버를 사용하는데요, 그쪽에서 오는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칼날에서 오는 맛의 차이를 제외하면요, 저는 가정용 그라인더가 더 올바르게 잘 추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정용 그라인더가 코닉 커버를 사용하는 세테가 아니라 플랫버를 사용하는 민용이고, 그리고 이 상업용 그라인더가 지금 말코니 K30 하이엔드급인데요, 맛이 굉장히 잘 뽑히는 그라인더입니다. 근데 이게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최하도 정도 수준의 보급기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요, 그 차이는 더더욱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정용 그라인더 업그레이드 하실 때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상이 제작되는데요, 이렇게 종종 가정용 홈카페를 위한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